네, 안녕하세요. 설화산병원 피부과 최명은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과 고령화 시대의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포진의 임상 양상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화돼서 발생하게 됩니다. 발진이 발생하기 평균 4에서 5일 정도 전부터 피부절을 따라서 통증 및 감각 이상이 발생하게 되고 띠 모양의 붉은 반점, 수포, 농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1주 정도 지나서 딱지가 형성되고 2에서 3주 지나서 딱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흔한 발생 부위는 흉부, 얼굴 및 복부이며 고령에서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몇 가지 야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번발성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형적인 대상포진과 달리 전신에 다양한 수의 수포가 생기는 경우로 고령, 에이즈, 악성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원해서 격리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구 대상포진으로 얼굴의 3차 신경 중에 안구신경을 침범해서 발생하고 코끝과 측면에 있는 대상포진에 수포가 생긴 경우 안구의 침범의 발생 가능성으로 안과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안과적인 합병증으로 포도막염, 각막염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램지언트 증후군이 있는데 얼굴의 안면신경 및 청신경을 침범해서 발생할 수 있고 경밀한 발열, 필요한 증상이 초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귀의 통증과 함께 안면의 마비, 이명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로 내원이 필요합니다. 대상포진의 진단은 특징적인 피부 소견 및 임상 증상으로 하게 되고 비전형적인 병변의 경우에는 수포에서 배양 및 혈청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발진 없이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검사, 혈청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고령에 따른 세포의 면역 저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 외 스트레스, 방사선 치료, 외상 등과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한번 걸리고 다시 재발하기도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흔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대상포진의 기왕력이 있던 경우에는 1에서 6%에서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손주를 돌봐주시고 계시는데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 격리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생후 12개월 이전에 아기를 돌봐주시는 경우에는 아기에게 항체가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기 전이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걸린 성인과의 접촉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치료입니다. 항바이러스제를 경구 약물로 일주일 정도 반드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진이 생긴 지 3일 이내 초기 복용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거나 면역 저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정맥으로 주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진통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신경통 치료제, 진통소염제를 경구로 투여하거나 진통 패치를 붙여볼 수가 있고 국소 마취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도포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진통제는 어지럽거나 졸음, 부종,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셔서 약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나 콩팥 이상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포가 생긴 부위에는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2차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하루에 1번에서 2번 수포가 있는 부위에 바르고 딱지가 생길 때까지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수포가 올라오는 시기에는 소독된 꺼지의 생리식염수를 약국에서 구매해서 올려두는 것이 통증 및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하루에 3번에서 4번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을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도 수포가 계속 생겨서 걱정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하여도 새로운 수포는 발진 1에서 4일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지속해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 아시클로버 단순 포진 연고가 있어서 가끔 바르셨던 분은 대상 포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쭤보시기도 합니다. 아시클로버 연고는 단순 포진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상 포진은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경구 약물 복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얼굴에 생긴 경우 대상 포진이 좋아지고 나서 혹시 흉터가 생길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지만 가능하고 2차 세균 감염이 생기면 더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포가 생겼을 때 만지지 않고 항생제 연고를 잘 도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전되고 나서 색소 또는 파인 흉터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에는 연고를 바르거나 레이저 치료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대상포진의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고령 환자의 대상포진과 포진 후 신경통 발생과 중증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만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접종이 허가되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대상포진 과거력과 관계없이 60세 이상에서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생백신으로 이전 백신 성분에 대해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 면역결핍 상태인 경우, 임산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대상포진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생기기 때문에 대상포진 백신이 수두 백신과 같은 것인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인 바이러스는 동일하지만 대상포진과 수두 백신은 효과가 다르고 맞는 시기 또한 다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았는데도 대상포진이 생기기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도 10에서 15%에서는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중증도가 훨씬 낮고 포진 후 신경통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접종이 추천됩니다. 대상포진이 걸린 사람도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지 또 한다면 언제 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어느 시점에 시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접종을 하게 된다면 대상포진에서 회복되고 나서 12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급성기나 신경통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을 걱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포진 후 신경통 때문입니다. 포진 후 신경통이란 피부 병변이 호전된 후 혹은 병변이 발생한 지 1에서 3개월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60세 이상에서 약 절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 인자에는 고령, 심한 통증이 있던 경우, 발진이 심한 경우, 안구 대상포진 등이 있습니다. 포진 후 신경통에는 앞서 말씀드린 진통제를 다양하게 사용해 볼 수 있고 통증 있는 부위에 신경통 염증 주사 및 국소 열찜질 및 힐라이트 레이저 치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있던 부위 통증이 얼마나 지속될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절반에서 3개월 내 호전이 되고 약 70%에서 1년 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경우 2년까지 지속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